예, 안녕하세요. 김노무사 TV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 소개를 바로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노무사 TV에 출연하고 있는 정문식 노무사라고 합니다. 좀 이제 정무신 노무사님 모시고 이제 산재 관련한 얘기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근데 예상외로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 흔히 이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이제 국내에서 일하시는 것이 대다수이지만 뭐 기술직 또 연구직 뭐 건설 노동자분들도 의외로 이제 해외에서 나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뭐 옛날에 뭐 중동 이런 데 나가서 일하신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에 뭐 해외 뭐 여기저기 뭐 대중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의외로 사고들이 많이 난단 말이죠. 뭐 간혹 뭐 이라크나 뭐 이런 데 뭐 분쟁 지역에서 벌어지는 사고가 있기도 하지만 뭐 안전사고 문제도 이제 왕왕 저희가 볼 수 있고 뭐 저희도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산업재해입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산업재해에 관련한 법률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을 커버하겠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커버하지 않는다. 이런 관념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다. 뭐 일종의 속인주의가 아니라 어디서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하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정 변호사님 좀 소개 좀 해드릴 겁니다. 네,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는 이게 단순한 출장에서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 해외 파견이 가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는지를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결국 국내에 있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산업재해 신청 절차와 다를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좀 알 수 있는 거는 출장과 해외 파견이 다르다라는 건데 일단 뭐 지금 정동원사 말씀대로 출장이라 하면은 적어도 산재보험법상 산재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취지로 이제 들려요. 일단 출장과 파견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사실 좀 모호해요. 뭐가 출장이고 무엇이 파견인지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가장 큰 차이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제 국내에 있는 본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해외에서도 계속 근무를 한다면 이거는 출장으로 보셔야 되고요. 네, 해외에 있는 그 사업장에 가서 거기에서 지휘를 받고 현장 소장이나 뭐 사업 소장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지휘를 받아서 근무를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파견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파견이다라고 본 경우에 이제 이것이 행정법원에서는 출장이다라고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산업재해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조금 모호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사실관계를 좀 뭐 댓글이나 이걸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출장과 파견을 좀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거면 출장이다, 이거면 파견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출장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 고용이 돼서 해외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올 것이 예정이 돼 있거나 또는 국내 사정에 기반해서 해외에서 일을 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을 이제 출장으로 보는 경향이 좀 센 것 같아요. 뭐 예컨대 뭐 국내에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되고 국내에서 뭐 연차나 노동 조건의 설정도 운영조차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몸만 해외에 있는 경우 또는 뭐 계약상 내용이 언제든지 국내로 복귀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경우 뭐 이런 것을 좀 출장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파견으로 보는 거는 당초부터 계약 내용이 해외에서 일하게끔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수 없을지 약간 미지수 이거에 좀 가깝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컨설팅들이 많이 하는 회사들에서는 파견을 염려에 두고 아예 국내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해외를 위해서 채용을 한다고 분명하게 계약서에 못 박아놔요. 우리는 해외에서 일하려고 이 사람 뽑았고 해외에서 쓰기를 원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가 좀 더 파견에 좀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파견도 국내 회사 소속인 사람들은 맞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산재도 안 되면 어떠한 보호 조치도 없는가 여기 대해서 좀 의문이 갔죠. 여기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이제 별도의 특례 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 사업주나 직업 훈련을 받는 분들, 특수고용 노동자분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해외 파견자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이제 공단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사업장에서 지금 10명이 파견을 갈 건데 이 사람 산재 가입을 해달라. 그러면은 공단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지만 이분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사업장에서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현실적으로는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산재 처리가 안 되더라도 사업주가 그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안 지느냐? 저희가 보기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쨌든 고용관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책임을 면책되는가? 저희는 일단 그렇게 아니라고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회사들은 사실 산재를 임의로 가입해서 나가서 산재를 가입을 하는 것보다도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건 근로자보험입니다. 이제 근로자 재해보험이라 그래서 일종의 민간 사설보험인데 이 보험을 들어놓고 해외에서 근로를 하게 하죠. 이 근로자보험도 약간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해외 근로자들이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 경우는 이제 파견에도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해외 파견 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산재보험을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는 이제 그만큼 배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제 별도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이제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휴업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급하도록 해외 근제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근제보험을 통해서 일단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요. 해외에 있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어 사업주가 마련해준 거주지나 뭐 특정한 지역 외에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이 보험에서는 똑같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추가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해드리면 근제보험은 어쨌든 민간 사설보험 영역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배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산재는 그에 말하는 정률 보상이에요. 이제 법률과 우리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서 마련한 법에 의해서 규정을 적용받고 서로 좀 영역이 좀 다릅니다. 다만 실무적 고민은 뭐냐면 산재는 어쨌든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긴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직권조사라든가 좀 국가적 책무를 가지고 조사를 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면이 있어요. 반면에 근제의 경우에는 만약 해외에서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다 이런 경우에 다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산재로 하자 이런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산재 임의 가입에 뭐 길도 열려져 있는 곳이고 그렇습니다. 뭐 출장을 3년을 가는 것도 출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3년을 일해도 뭐 파견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좀 뭐랄까요 정말 한 끗 차이인데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다 우리나라 뭐 기업에서 일을 하고 그 당연가입 사업장들이 국내에서 산재 보험금을 내고는 있는데 단지 그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였다는 이유로 보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건 조금은 법 논리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감정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마지막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 출장 그리고 파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쨌든 출장은 이제 원칙적으로 다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해외 파견이라 하더라도 보험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생한 뭐 치료비에 대한 손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상실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에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입증이나 자료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해외에 있다고 무조건 나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 출장과 파견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법적으로 다툼이나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노동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꼭 한번 상의를 받아보시고 공단에서 파견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출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꼭 아시고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nom수 TV에서는 저희가 이제 좀 다뤘던 사건이기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말 종이 한 끗 차이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겠죠. 출장이냐 파견이냐 이거 한마디에 따라 보상이 전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김nom수 TV는 여기까지 좀 마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네이버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그럼 저희가 뭐 빠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